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이가은입니다.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네, 정부가 8억 원대 육박하는 이 재건축 부담금을 예고하면서 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과열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서 분양가 상한제 카드까지 손에 쥐고 있는데요. 네, 초과이익 환수에 이어 분양가 상한제까지 현실화된다면 재건축 아파트 값의 상승 기세가 한풀 꺾일지 모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수 문의가 뜸해지고 잔뜩 움츠리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실전부동산 고고와 함께 대책 마련하시고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이제 출발해 볼게요. 실전부동산 고고! 고고! 전문가의 깐깐한 안목으로 발굴한 알짜 정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알차게 준비해봤는데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AM 리더스 정병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방송 보시다가 알짜 정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으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전화 활짝 열려 있는데요. 오늘 번호는 02-2077-6357, 끝자리가 6357입니다.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똘똘한 한 채가 될지 모릅니다. 그럼 첫 번째 지역으로 떠나볼게요.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원룸주택입니다. 통매매고요. 4호선 수유역에서 도보 7분, 경전철 우이신설선 화계역에서 도보 9분 거리입니다. 지난 2010년 9월에 준공이 완료됐고 1층부터 5층짜리입니다. 원룸 구조로 총 18세대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13억 원, 임대 금액은 보증금 3억 2,400만 원에 월 516만 원으로 전망되는데요. 대출 가능 금액은 5억 원입니다.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4억 7,6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강북에 떠오르는 지역 미아동으로 왔습니다. 뉴타운 사업으로 몸값이 뛰고 있는 곳인데요. 미아동에 있는 원룸주택을 가지고 나오셨더라고요. 입지 여건 개발 호지 알아볼게요. 네, 첫 번째 매물은 이 강북구 미아동 쪽으로 좀 이동을 해볼 텐데요. 미아동이면 아직은 조금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번 매물 위치를 살펴보게 되면 일단 이 4호선 수유역에서 도보로 약 7분 정도 거리에 있고 우이신설선 이 화계역에서 도보로 약 9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눈여겨보실 점이 이번 매물집 바로 옆에 이 성신여대 운정 그린 캠퍼스가 위치를 하고 있죠. 이 대학교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데 도보로 했을 때 도보 약 3분 정도밖에 거리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 대학생 수요층들 굉장히 탄탄하게 갖춰져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대학가 주변 대학생들을 수요로 해서 주택에 투자를 할 때는 이 대학교 내에 기숙사는 그 수용률이 얼마나 되나 또 기숙사비는 얼마나 되나 그런 점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걱정을 아예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성신여대 운정 그린 캠퍼스 내에 기숙사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대학생 수요층들 오롯이 이 주변에 원룸으로 퍼져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룸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살펴보게 되면은 상권이 화려하게 형성이 된 곳을 굉장히 좋아하죠. 이 강북 지역은 상권 불균형이 조금 심화가 된 곳인데 상권이 굉장히 잘 발달된 곳은 굉장히 화려하게 발달이 돼 있고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은 반면에 그렇지 못한 지역은 상권이 굉장히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강북구에서 가장 손꼽을 수 있는 상권이 이 수유역 상권과 그리고 두 정거장 밑으로 가면 미아 사거리 상권 그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먼저 이 수유역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 강북구청과 같은 관공서도 위치해 있고 주변으로 대학교까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인구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고 단기간에 형성이 된 상권이 아니라 오랜 시간부터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온 상권이죠. 그렇게 이 상권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운영이 돼가면서 이 주변 지역 집가 상승까지도 이끌고 있는데 이 상권이 얼마나 활발하게 운영이 되냐 그걸 살펴볼 수 있는 점이 상가의 권리금이죠. 이 화면에 나오는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의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이번 매물이 위치해 있는 이 수유역 상권, 이 평균 권리금이 압구정보다 높을 정도로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죠.
이렇게 권리금이 높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 상권 힘이 강하다는 거죠. 이 상권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 집가 상승까지도 꾸준하게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수유역 상권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게 대형 유통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들어오는 유동인구가 좀 적다는 점인데, 이 바로 밑에 위치해 있는 미아사거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런 대형 유통시설들이 위치를 하면서 계속해서 유동인구를 끌어모으고 있고, 그 옆으로는 서울에서 네 번째로 큰 녹지공원이죠. 이 북서울 꿈의 숲이 개장을 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동인구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상권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가고 있고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 이 개발 호재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미아사거리역 밑으로 해서 미아 뉴타운과 기름 뉴타운 그리고 장인 뉴타운까지 대규모의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렇게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당연히 집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위쪽으로 있는 창동역 바로 밑으로는 이 차량기지가 이전을 하게 되죠. 이 차량기지가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이곳에 새로운 첨단 산업센터가 들어설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 중앙을 연결하는 거점 시설로서 개발 호재의 영향을 중첩적으로 받아서 그 집가 상승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미아동 지역 하면은 사실 교통적인 부분에서 지하철 4호선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중심부하고 연결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일단 작년에 이 우이신설 경전철이 개통이 됐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동부성 경전철 개발 사업이 꾸준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2019년 착공이 예정되어 있고 2024년 개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개통 시에는 서울 중심부와의 접근성 더욱더 좋아지게 되면서 이 지역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고 집가가 꾸준하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아 뉴타운 개발도 기대가 되는데 장인 뉴타운 개발까지 동시에 수혜를 받아볼 수 있을 만한 입지에 입지해 있고요. 동북선 착공까지 겹경사가 전망되는 곳입니다. 대표님, 이번에는 건물 볼게요. 네, 이번 매물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물 외관이 굉장히 깔끔하죠. 2010년도 9월에 준공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현장 방문 시에는 실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지상 1층부터 지상 5층까지로 이루어져 있고 총 원룸 18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18가구 지금 현재 공실 없이 세입자가 모두 맞춰져 있는 상태고, 이 대학생들이 앞서 입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권이 화려하게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가까운 곳을 선호로 하죠. 하지만 방 내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에어컨 옵션으로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뿐 아니라 냉장고, 그리고 TV, 세탁기, 그리고 인덕션, 그리고 책상, 인터넷까지 모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대학생들이 몸만 들어와서 살 수가 있을 정도로 옵션이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주 수요층들이 여대생들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CCTV가 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대생들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완성도 높은 원룸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실률 염려되실 거예요. 하지만 전 호실이 임대 중이라는 점,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어떤 점에 주목하면 좋을지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고요. 가격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계속해서 강조드린 것처럼 수요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공실 위험이 굉장히 낮죠. 안정성이 굉장히 높고 그만큼 또 수익률이 높다는 점, 그리고 이 주변 지역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룸의 공급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수요 대비해서 원룸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수익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주변 지역으로 해서 굵직한 개발 호재들이 진행되고 있죠. 그에 따른 영향을 중첩적으로 받아서 향후 높은 집가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정리하도록 하겠고, 이제 가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가 굉장히 저렴하죠. 매매 금액이 13억 원이고 현재 보증금 3억 2,400만 원에 월세 516만 원의 월세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출금 적절히 활용 시에 실투자금이 4억 7,600만 원으로 이 건물 하나를 전체를 소유함에 있어서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것이고, 한눈에 보셔도 이 건물 원룸 주택이라는 특징을 떠나서 또 지역적인 특징을 떠나서라도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높죠. 이렇게 높은 수익률의 월세를 계속해서 받아가면서 향후 높은 차이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대학교는 쉽게 이사를 가지 않죠. 안정적이고 탄탄한 수요층까지 두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통매매라 좀 단위가 커서요. 어떤 점 유의하면서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통건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택을 하나 사는 것보다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죠. 따라서 어떤 계획을 세우냐 굉장히 중요한데,
미리 전화 주셔서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고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북구 미아동 원룸주택 확인해봤고요. 자세한 정보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서울의 중심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집중해주세요. 서울시 중구 을지로 유가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4호선, 5호선 환승역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도보 2분 거리입니다. 2018년 9월이 준공 예정이고 10층 중 7층입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9,500만 원, 예상 임대 금액 전세 2억 6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10만 원으로 예상되는데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7,700만 원입니다.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전세 시 3,500만 원, 월세 시 8,800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항상 주택이 부족한 곳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 신축이 지어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트리플 역세권 강점을 지닌 곳을 가지고 나오셨더라고요. 대표님께 직접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여건 개발 호재 알려주실까요? 네, 이번에는 서울의 중심부로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중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서울의 중심부이기 때문에 지하철 노선이 굉장히 많이 지나고 있고 그만큼 환승역도 굉장히 많은 것이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그 중에서도 이 2호선과 4호선 그리고 5호선 트리플 역세권 세 가지 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도보로 약 2분 정도 거리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이기 때문에 이 앞서 소개해드린 매물처럼 주변의 수요층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곳 지역을 살펴보게 되면은 주 수요층들이 동대문 시장에서 일하는 상인들의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철 노선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동대문 시장에서 얼마나 가까이 위치해 있냐가 중요한데 바로 위쪽으로 이 동대문 DDP 그리고 동대문 시장에 위치를 하고 있죠. 따라서 이 상인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받쳐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동대문 시장을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옷 사러 이곳에 안 가본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 온라인 쇼핑몰이 등장을 하면서 한때는 상권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이다가 원래는 이 소매업 중심이었던 이 상권 자체가 도매업 중심으로 바뀌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이 도매 상인들은 주로 밤에 일을 많이 하죠. 야간에 일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일이 끝나고서 당연히 먼 곳에 본인의 거주지를, 주거지를 마련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주택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수가 있게 된 것이고 DDP를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상인들의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상업지가 넓게 형성이 된다면은 주거지는 부족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 중구 지역을 지적 편집도로 용도별로 구분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상원 용지가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죠. 그나마 나머지 지역 중에서도 이 남산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택이 들어설 땅 30%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주택의 가치가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중구 지역의 높은 주택 희소 가치로 볼 수 있는 것이 높은 오피스텔의 수익률이죠. 이 서울에 구별로 나누어서 오피스텔 수익률을 나눠보게 되면은 이 중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만큼 주택의 희소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높은 주택의 수익률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꾸준한 가격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제 개발 호재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중구 지역은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큰 개발 호재가 없던 곳이죠. 그럼에도 높은 수익률을 바탕으로 해서 꾸준하게 지가가 상승한 곳인데 그런 이 중구 지역에 드디어 이 개발 호재가 생기기 시작했죠. 중구청에서는 이 중구 지역, 더블 역세권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눈여겨보실 곳이 이 DDP 주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죠. 이 구역 내에 이번 매물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또 이 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향후 그 영향을 더욱더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난 11월에 이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이 DDP 주변으로 해서 뭐 건폐율을 완화한다든지 이 건축 규제 완화하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곳 주변으로 해서 집가 상승 폭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광화문역에서부터 이번 매물이 위치해 있는 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까지 이어지는 이 4.5km 구간 지하로 들어가게 되죠. 거대한 지하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이 지하철역은 물론이고 이 대형 빌딩들이 다 연결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 해서 개발 단계에 따라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집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중부 지역 하면은 의료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된 곳이죠. 이 중부 지역은 관련된 산업이 육성이 될 수 있을 만큼 이 병원들과 호텔이 굉장히 밀집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관련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면서 외국에서 방문해 들어오는 이 의료 관광객들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직원들 숫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그만큼 수요가 확장이 된다는 것이고, 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권이 더욱더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 주거지는 계속해서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도 많고 상업시설도 많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수요층을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엔 건물 보도록 할게요. 저도 궁금해요. 오피스텔이랑 다세대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형태가 네. 어떤 거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부 지역 하면은 주택이 지어질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건물들을 좀 밀집해서 높게 지어야 되는데, 다세대 주택으로만 짓게 된다면은 건물을 높게 지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매물 같은 경우에도 10층짜리 건물인데 1층부터 6층까지는 오피스텔, 그리고 7층부터 10층까지는 다세대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건물들을 높게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화면에 보이시는 건물은 예시인데, 중부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건물들을 많이 짓게 되죠. 이런 식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게 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그 10층 중에서도 로얄층이라고 할 수 있는 7층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 되겠고, 다른 건물들과 비교를 했을 때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이 이 지하 2층까지 넓게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건물 완성도가 굉장히 높게 잘 지어져 있는데, CCTV, 엘리베이터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방 내부에도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풀 옵션이 갖춰져 있습니다. 네. 또 이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은 주변에 낮은 상가 건물들만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개방감에서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실거주할 계획이 있으면 로얄층에 그리고 새 집에 둥지를 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어서 투자 포인트와 함께요. 슬슬 가격이 궁금해지거든요. 네. 투자 포인트로는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리플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초역세권 매물이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 중부 지역 주택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이죠. 그에 따라서 앞서 자료로 살펴보신 것처럼 수익률이 굉장히 높고, 이 높은 임대 수익률을 바탕으로 해서 이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이 중부 지역 하면은 노후화가 굉장히 좀 심했던 곳인데, 굵직한 개발 호재들이 진행되면서 차익형으로 다가갈 수도 있는 매물이 되겠고, 그러한 영향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격을 살펴볼 텐데요. 매매 금액은 2억 9,500만 원이고, 전세 시에는 2억 6천만 원으로 전세 투자 시 실투자금은 3,500만 원 예상이 되고 있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10만 원으로 높은 수익률의 월세를 받아갈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이 점 꼭 유의해야 된다는 점 있으면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이 주택에 대한 규제가 발표가 되면서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이 중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의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향후에 높은 차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에 대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날짜 정보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직 못다한 궁금증 남아있다면 무료 상담까지 챙겨보시죠. 정병민 대표의 1:1 무료 상담이 진행됩니다. 한 해를 전망하고 전략을 짜드립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역 5번 출구 도보 3분 거리에서 열리니까요. 참석을 원하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02-6947-6940으로 꼭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AM 리더스 정병민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